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18일 올린 영상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 못하는 무서운 이유라는 영상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해서 내렸음을 공지드립니다. 추후 좀 더 검토 후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에서 대신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권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추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코스모스가 전체 물리학에 관한 책이지만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자연과학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사 등 인문적인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읽기가 쉬운 책은 분명 아니지만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에 진짜로 지식의 바다에 풍덩 빠진 듯한 황홀한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런 책입니다. 비슷한 구성과 흐름의 책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인 미치오 카쿠가 쓴 평행우주론이 있는데 세이건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소개는 이쯤 드리고요. 여러분, 당뇨병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형 당뇨병을 빼고는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인체는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의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하게 되는데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인체는 그것을 우선 저장 공간이 가장 넓은 복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뱃살이 나오는데도 자꾸 먹으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이제는 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당 수치는 혈액을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을 에너지 형태로 소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소모되는 당은 뱃살에 있는 당이 먼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간에 있는 당이 먼저 빠지니까 어지간해서 뱃살을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인체는 여분의 당을 왜 저장하는가? 인류는 원시시대 때부터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음식이 생기면은 당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음식이 풍부한 상태로 수천, 수만 년이 지나면은 인체가 당을 저장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당뇨병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언젠가 사라질 병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모두 피부가 검죠.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인체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약한 위쪽 지방으로 갈수록 피부를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비타민 D를 합성할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백인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이 더 약한 에스키모인들은 왜 황인종일까요? 그것은 햇빛이 눈에 반사되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황인종인 것입니다. 제가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류의 진화 과정은 인체의 진화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반도가 완전한 단일 국가로 통일된 것이 신라의 삼국 통일 후에 고려가 건국되면서부터입니다. 불과 1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진화가 일어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전에 삼국시대는 사료에 보면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서로 완전히 다른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백제의 건국 과정을 보면은 북방 부역의 원조와 비류가 남하에서 백제를 건국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렇다면은 결국 호남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DNA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이적 행위를 하면서도 북쪽을 도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좌파도 국익에 관해서만큼은 우파와 하나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좌파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오로지 북한이죠. 그러니 북쪽에서 온 그들의 DNA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대한민국의 DNA로 진화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호남이 발전이 안 됐다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데 발전이 안 된 것은 그쪽만 발전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경남도, 거창, 함안, 하동 등등 꽤 유명한 지역도 다 호남만큼이나 발전이 안 됐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은 왜 늘 불만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진화상 뒤처진 인간들이어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의식적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화가 덜 된 인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와 좌파가 생긴 시초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좌우로 분열시켰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호남지방은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소작농들이 많았는데 정부의 토지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지주들이 토지를 잃게 되니까 소작농들도 따라서 소작경지를 잃게 되고 거기에서 불만을 품은 소작농들이 자연스럽게 반정부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식적으로 완전하게 진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는 좌파들은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에 보면은 대원군이 차령 이남지방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차령이라 함은 건강을 말하는 것이고 즉 호남지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경래의 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호남과 북쪽 사람들에 대한 지역적인 차별은 옛날에도 존재했었던 것 같고 그것은 그들의 DNA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몸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 과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